문 열어준 게 실수였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고백.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김아지는 창가에 앉아 길을 내다봅니다. 성북구 주택가의 오후는 고요합니다. 골목 끝 낡은 2층 집, 그 안에서 그는 혼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그는 그 움직임을 오래 바라봅니다. 방 한쪽에는 정리되지 않은 문구들이 쌓여 있습니다. 연필, 공책, 색연필 세트. 40년 넘게 운영하던 문구점을 정리한 뒤 가져온 것들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물건들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먼지만 쌓입니다. 하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반찬통 몇 개가 보입니다. 주민센터 봉사자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는 밥을 데우고 혼자 먹습니다. TV는 켜지 않습니다. 소리가 더 외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병원 예약을 위해 전화기를 듭니다. 하지만 안내 음성이 말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습니다. 앱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앱으로 하시는 게 훨씬 빠르세요. 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위축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키오스크, 인증서, QR코드. 모든 것이 낯섭니다. 젊었을 때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문구점을 운영하며 동네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학용품을 외상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문구점도 접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도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골목 끝에 남은 사람입니다. 기술을 모른다는 이유로 점점 더 작아집니다. 스스로를 탓합니다. 이제는 내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가. 해가 집니다. 하지는 다시 창가로 돌아갑니다. 골목에 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하지만 모릅니다. 곧 누군가가 그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하지는 창문으로 내다봅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정장 차림의 태블릿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고 물어봅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KT 보안팀에서 나왔습니다. 이 동네 와이파이 보안 점검 중인데요. 확인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는 망설입니다. 와이파이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하지만 보안 점검이라는 말은 낯섭니다. 남자는 다시 말합니다. 지금 댁 공유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거든요. 방치하시면 해킹될 수도 있습니다. 해킹? 그 단어에 하지는 불안해집니다. TV에서 본 적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돈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 그는 천천히 문을 엽니다. 남자는 오진우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명함을 건넵니다. 하지는 명함을 받지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진우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빨리 확인해 드릴게요.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진우는 거실을 둘러봅니다. 공유기를 찾습니다. TV 옆 선반에 놓인 작은 기계를 가리킵니다. 저게 공유기시죠? 지금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조작합니다. 화면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하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우가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르신, 이거 심각한데요.
벌써 외부에서 3번이나 접속 시도가 있었어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통장 정보, 전화번호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요즘 이런 걸로 피해 보시는 어르신들 진짜 많습니다. 하진의 손이 떨립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술을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진우는 계속 말합니다. 지금 바로 보안 서비스 가입하시면 3년간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비용은 35만 원인데 오늘 가입하시면 10만 원 할인해 드립니다. 35만 원이요? 네, 근데 어르신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서 몇백만 원 빠져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하진은 혼란스럽습니다. 돈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냅니다. 진우는 태블릿 화면을 하진 앞으로 밉니다. 여기 카드 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립니다. 최다은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하진을 보러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주민센터 봉사자입니다. 다은은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합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진우가 먼저 대답합니다. 보안 점검 중입니다. 062 해킹 방지 서비스 설명드리고 있고요. 다은은 진우의 태블릿을 봅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하진을 봅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이거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진우에게 묻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KT 직원이시면 사원증도 있으시죠? 진우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는 가방을 뒤적이는 척하다가 시계를 봅니다. 아, 다음 집 방문 시간이 늦었네요. 어르신,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는 서둘러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하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다은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또 속을 뻔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다은은 하진을 소파에 앉힙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옵니다. 하진은 물을 받아들지만 마시지 않습니다. 그저 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을 뿐입니다. 어르신, 아까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괴롭습니다. 자신이 또 속을 뻔했다는 사실이, 기술을 모른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뻔했다는 사실이, 제가 너무 무지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르신.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젊은 사람들도 속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믿지 않습니다. 자신만 뒤처져 있다고 느낍니다. 병원도 혼자 예약 못합니다. 은행 업무도 창구 직원에게 미안해하며 부탁해야 합니다. 키오스크 앞에서는 뒤에 줄 선 사람들 눈치가 보여 그냥 나와버립니다. 다은 씨, 난 이제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은은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둘이서 천천히 배우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혼자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보면 민폐 같고. 다은은 침묵합니다. 그녀도 압니다. 많은 노인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디지털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고립된다는 것을.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옵니다. 빛이 하진의 주름진 손등을 비춥니다. 그 손은 40년 동안 문구점을 지켜온 손입니다. 아이들에게 연필을 건네주고 공책을 포장하고 아내와 함께 가게 문을 닫던 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무력합니다. 다은이 천천히 말합니다. 어르신,
도움받는 게 민폐가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서로 기대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어르신도 예전에 동네 아이들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문구 외상으로 주시고 과자도 나눠주시고 제가 다 들었어요. 그게 민폐였나요? 하진은 고개를 듭니다. 처음으로 다은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그건 달랐지. 안 달라요. 도움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돌고 도는 거예요. 어르신이 받으실 차례인 거예요. 그 말이 하진의 가슴에 닿습니다.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던 빈자리가 조금 따뜻해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닦습니다. 다은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디지털 교육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앱 설치. 천천히 알려드려요. 같이 배우러 오실래요? 하진은 망설입니다. 배울 수 있을까? 이 나이에. 하지만 다은의 눈빛이 진심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압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변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 가볼게요. 다은이 미소 짓습니다. 하진도 조금 웃습니다. 창밖의 빛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화요일 오후 2시. 하진은 주민센터 앞에 섭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 강사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 못 따라가면 어쩌나. 민폐가 되면 어쩌나. 다은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그녀의 손이 하진의 팔을 가볍게 잡습니다. 하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강의실에 6명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입니다. 한 할머니가 먼저 인사합니다. 새로 오셨어요?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하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조금 안심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강사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시작할게요. 천천히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못 따라오셔도 괜찮아요.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하진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아들이 1년 전 사준 것입니다.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전화 받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강사가 화면을 켭니다. 하진도 따라합니다. 화면에 아이콘들이 나타납니다. 강사가 하나씩 설명합니다. 전화, 문자, 카메라, 인터넷. 하진은 메모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합니다. 이제 앱을 하나 설치해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강사가 화면을 가리킵니다. 하진은 보이지 않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글씨 좀 크게 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설정에서 글자 크기 바꿔드릴게요. 강사가 다가와 하진의 폰을 잠깐 만집니다. 글씨가 커집니다. 하진은 놀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네,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수업이 진행됩니다. 하진은 천천히 따라합니다. 앱 설치, 로그인, 인증서 발급. 모든 것이 낯설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강사는 기다려줍니다. 다은은 옆에서 도와줍니다. 1시간이 지나자 하진은 처음으로 앱 하나를 설치합니다. 날씨 앱입니다. 화면에 오늘의 날씨가 나타납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진에게는 큰 성취입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할머니 한 분이 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봐요. 오늘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하진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진은 스마트폰을 다시 꺼냅니다. 날씨 앱을 엽니다. 내일은 맑다고 나옵니다.
그는 미소 짓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하진은 일찍 주민센터에 도착합니다. 이번에는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웁니다. 햄버거 가게 키오스크를 본떠 만든 연습용 기계입니다. 하진은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가 나타납니다. 하나씩 선택합니다. 결제 화면까지 갑니다. 잘하셨어요, 어르신. 이제 실전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강사의 말에 하진은 뿌듯합니다. 그동안 피하기만 했던 키오스크를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은이 묻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하진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겁이 덜 나요. 배우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은이 환하게 웃습니다. 하진도 따라 웃습니다. 골목으로 돌아가는 길이 예전보다 가볍습니다. 그의 주머니 안 스마트폰은 더 이상 낯선 물건이 아닙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골목에 단풍이 듭니다. 하진은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엽니다. 날씨를 확인하고 뉴스를 읽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하진은 은행 앱을 엽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누릅니다. 송금 메뉴, 계좌번호 입력, 금액 입력, 인증, 그리고 완료. 화면에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하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해낸 것입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누구의 도움 없이도 가슴이 벅찹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는데 예전의 자신은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다은이 방문합니다. 하진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다은 씨, 어제 혼자 송금했어요.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이제 나도 시대 따라갈 수 있는 거였어요. 다은은 미소 짓습니다. 하진도 웃습니다. 그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지만 눈빛은 밝습니다. 주민센터 수업은 계속됩니다. 이제 하진은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앱 설치를 어려워하면 하진이 도와줍니다. 여기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마워요. 덕분에 쉽게 됐네요. 하진은 뿌듯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은이 말했던 것입니다. 도움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어느 날 저녁, 하진은 창가에 앉습니다. 골목을 내다봅니다. 예전처럼 고요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주민센터 단체 채팅방입니다. 누군가 내일 날씨 예보를 올렸습니다. 하진은 답장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그는 생각합니다. 아내가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웃으며 말할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잖아요. 창밖으로 별이 보입니다. 하진은 천천히 숨을 쉽니다. 늦게 배워도 괜찮습니다. 혼자만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결국 서로 기대며 삽니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은 일찍 일어납니다. 스마트폰으로 버스 시간을 확인합니다. 키오스크로 아침을 삽니다. 주민센터로 갑니다. 골목을 걸으며 그는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도 이 시대의 일부라고,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하진도 인사합니다. 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하루가, 따뜻한 하루가.